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여름을 맞아 제주 앞바다에서는 한치 낚싯배들이 조업을 시작했는데요. 가격이 높아 금치라고도 불리게 되면서 직접 배를 타고 한치를 잡는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체험 낚시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애월 앞바다. 수평선 너머로 어선 불빛이 하나둘 바다를 수놓습니다. 낚싯배 위에도 환히 집어등이 켜지면서 본격적인 한치 낚시가 시작됩니다. 체험객들은 연신 낚싯줄을 당기며 한치가 모이는 수심을 탐색합니다. 출항한 지 2시간, 기다림 끝에 빛깔이 뽀얀 한치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안 잡혀서 처음에 실망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잡으니까. 이곳저곳에서 한치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체험객들은 뱃멀미도 잊은 채 낚시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치다! 오, 나이스! 이른 시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한치에 관광객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날이 좀 풀린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는데 지금 한 3마리 정도 잡았고 지금 초저녁이라 좀 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몸통 크기만 40cm가 넘는 대포 한치는 제주의 명물. 날이 어두워지자 한치가 모여들면서 수심 40m에서 싱싱한 대포 한치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직접 잡은 한치로 바다 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라면도 체험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낚시객 16명이 5시간 동안 한치와 오징어 200마리를 잡았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오시면 그래 두 자리 숫자 10마리 이상씩은 그래도 잡으시고 또 잡으신 걸로 맛있게 또 요리해드리면 맛있게 또 드시고 인기는 제일 좋습니다. 요즘이. 지난 2017년 891톤까지 잡혔던 한치는 지난해 518톤으로 줄어 어획량이 4년 만에 41% 급감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늘어 1kg에 5만 원이 넘는 금치로 불리면서 한치 체험 낚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오름은 빼어난 경관과 환경적 가치가 높아서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따라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 중턱에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해 사용하던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오름 중턱의 무성한 나무숲 사이로 시설물이 눈에 띕니다. 상대 보전 지역인 이곳을 제주시 공무원과 자치경찰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감귤 농장인 이곳은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물론 농사를 짓다 쉴 수 있는 농막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네는 물론 곳곳에 식탁과 소파도 놓여 있습니다. 제 뒤로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행정당국의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상대 보전 지역인 경우 농업이나 임업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을 짓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주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허가를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허가하다 보니까 처음에 문도 안 달고 있습니다. 그냥 양수기 기계로 정리 써야 되니까 조금씩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주시는 산지법과 건축법 등을 함께 검토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의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행여가 사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산지법이나 건축법 등 개별 명령도 함께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오름 아래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 보전 지역인데도 농사용 하우스를 설치했다 적발돼 지난해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60%가 사유지인 오름, 토지주들의 불법 행위로 오름의 원형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연일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오사카 코리아타운. 한류 인기를 타고 방문객이 연간 200만 명을 넘으면서 거리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한류 명소로 거듭난 오사카 코리아타운은 최근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의 자이니즈 코리안들이 줄을 이루던 이곳에 새롭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핫도그와 떡볶이 가게에도 일을 하는 점원들은 모두 동남아 등지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입니다. 제주 출신 자이니츠 코리안 1세대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밀집 지역을 떠나는 후세대들도 늘면서 생긴 빈자리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인구는 12만 5천 명. 이 가운데 2만 7천여 명이 외국인으로 주민 5명 중 1명은 외국인입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을 제외한 일본의 도시 지역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출신지도 다양해 한국과 조선족 외에도 베트남과 중국, 네팔 등 60개국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출신의 자이니츠 코리안들이 새로운 다문화 거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이니츠 코리안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 3곳이 연합해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 임대 입찰에 뛰어들어 선정된 겁니다. 이쿠노 파크로 이름 지어진 공간에는 새로 이주해온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제일동포들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과제들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다국적, 다양한 뿌리,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 이쿠노에서 정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더불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을 만들고자. 공간은 새로 이주한 주민들의 생활 적응과 자녀의 방과 후 활동 등을 돕기 위한 시설로 채웠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의 동화가 가득한 도서실도 마련했습니다. 봉사에는 제주에 뿌리를 둔 자이니츠 코리안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100년 전 제주 사람들이 오사카에 처음 이주한 뒤 겪었던 고난과 차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같은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다문화 공생 마을 만들기는 일본 내 지역 재생사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どの国の子どもたちにとっても居心地のいい空間であってほしいなっていう思いはありますし、この国の人たちでも同じような機会が設けられることが大切だなと思って。 여기에는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심화되는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려는 행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どうしても外国の方と力を合わせて、暮らしていき働いていき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力を合わせてやっていかないとこれからの日本っていうのはですね発展して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ので 자신들이 겪은 고난과 차별을 넘어 다문화 공생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 자이니츠 코리안. 다음 시간에는 공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향한 자이니츠 코리안들의 외침과 전문가 조언을 들어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날이 더워지자 올해도 어김없이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올여름 역대급의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녹조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 기자가 낙동강 녹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달성보와 합천보 사이에 자리한 수상 레저센터. 초록색 녹조띠가 물감처럼 퍼져 있습니다. 모터보드가 위로 지나가자 그림이 그려질 정도입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 상류 인근에도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했고 가까이 가보니 군데군데 녹조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녹조띠 바로 옆에는 녹조 사체라고 불리는 흰색 덩어리들도 둥둥 떠다닙니다. 녹조 사이로 메탄가스로 추정되는 기포도 이따금씩 올라옵니다. 보통 그 하천 바닥의 퇴적물에서 완전한 현기적 조건이 되면 메탄을 생성하는 고세균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퇴적물에서 메탄이 현재까지 낙동강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곳은 묽은메리와 칠서지점 등 2곳. 특히 묽은메리 지점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 5일 밀리리터당 1000여 개에서 한 주 만에 16만 4천여 개로 14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1만 개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기온이 급작스럽게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한 편이고요. 일사량도 높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제 조류가 녹조는 수온이 25도 이상 오르고 체류 시간과 일사량이 많아지면 늘어납니다. 올해 첫 낙동강 조류경보는 지난해보다 한 주 늦게 발령됐지만 이달 말까지 낙동강 유역의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 환경단체는 낙동강 8개 보의 수문 개방만이 매년 계속되는 녹조라테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양수장, 치수장 개보수한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식수와 농업용수가 끊기지 않게 수문을 열려면 치수 높이 조절을 위한 양수장, 치수장의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한 곳은 없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제주에는 3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구름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아침에 빗줄기는 약해지긴 했지만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있고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간당 30mm 내외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어서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당분간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6도를 넘으면서 올해 첫 열대야를 보였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제주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성산 24도, 서귀포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성산 26도, 서귀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주말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제주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인류 최악의 범죄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도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비판했습니다. 제주 관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진화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0년대 일본 여행 중 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린 고 김두홍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 1987년 제주 4.3 사건을 알린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출판해 간첩으로 몰린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국민의힘 중앙당은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들이 겪는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에 국비 100억 원과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예산 410억 원 등 9개 사업에 국비 807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재외동포재단 대체기관의 제주 이전 등도 건의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별자치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 현안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제주대 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에서 학원인데도 교육기관인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유아 영어 학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부터 2달 동안 유아 영어 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학원 6곳에서 명칭 표시 위반 2건과 교습비 개시 규정 위반 2건 등 위법 행위 10건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교습 정지를, 7건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대가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합니다. 제주대는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26학년도부터 약학과와 수의예과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점수에 상관없이 학교 생활 기록부 평가와 면접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산 감귤 조수입이 역대 최고인 1조 418억 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감귤 유통량은 58만 1,858톤으로 재작년보다 5.1% 감소했으나 조수입은 1.4%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품질 검사제 의무 시행 등 엄격한 품질 관리와 비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